자, 매년 연말만 되면 나오는 뉴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넉넉히 챙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빠지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보고 싶지 않은 행태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과거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결산심사의 경우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예산이 처리되던 바로 그날 사실상 큰 갈등 없이 벼락치기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의원 자신과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선심성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결위는 2017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 심사와 달리 큰 진통은 없었습니다. 한 해 예산이 잘 쓰였나 반성하고 점검하는 마지막 결산 회의는 정확히 23분 만에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결산 심사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시한을 넘겨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제대로 된 반성 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실제 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국회에서 증액하고도 예산을 반도 못 쓴 사업이 3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5건은 올해 국회 심사에서도 증액됐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550억까지 늘었습니다. 신안산선이 시작되는 안산중앙역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5년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증액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곳곳에 졸속 심사의 흔적이 뚜렷한데 국회는 자신들이 쓸 예산은 똑부러지게 챙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올해 내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소소위를 통해서 의원 외교 예산을 15억 원이나 늘려놨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속기록도 없는 예산 소소위를 통해 여야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증액한 내역 중 눈에 띄는 건 15억 원이 뛴 의원 외교 활동입니다. 의원 외교 협의회 항목은 5억 원이 더 늘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 의원들과 교류하는 건데 올해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늘려잡았습니다.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은 정부 안엔 예산이 없었는데 밀실에서 5억 원 생겼습니다. 외국 손님 초청을 위한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올 한 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던 걸 감안하면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인턴들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인턴들의 활동 기간이 11개월에서 22개월로 늘어나면서 퇴직금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턴 경비 76억여 원에 1억 7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 활동 지원비는 늘리면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섭단체가 사실상 배제된 틈을 타 일어난 일입니다. 비교섭단체 정책 지원비는 3억 5천여만 원 깎고 교섭단체 지원비는 11억여 원을 더 챙겼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예산 따오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필요 없는 예산까지 배정되기도 하고 또 정작 필요한 예산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낸 의원들은 언론에 얻어맞아도 좋다. 그러니까 되레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며칠 동안 여야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로 도로, 철도, 그리고 공원 같은 SOC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인데요. 기재부 차관 등을 만나서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 증액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눈에 띕니다. 예, 여기 보면 의원 이름이나 아니면 그 예산 내역은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언론의 비판 기사마저도 의원의 지역구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아, 예. 예, 저희도 이렇게 지금 지역구 챙기기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보도 내용이 의원들의 지역구에선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의원 이름과 예산 내용 등을 저희가 모두 가렸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또다시 홍보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웠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참-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 올해 초 나온 황주홍 의원의 의정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의 지난해 기사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예산안 지각 처리 와중에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는 비판 기사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비판 기사조차도 홍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언론이 비판을 하면 오히려 좋아한다. 좀 황당한 결론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의도적으로 비판 기사를 나오게 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국회 예결위 소소위 같은 경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기자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의원 측에서 내용을 흘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비판이 나오면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이게 합법적인 선거 홍보, 선거 운동이 되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효과가 생깁니다. 비판적인 기사에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실제로 언론사 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흘려주는 의원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얼핏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자성어는 아닌 이 말의 원작자는 누구일까? 내가 창작한 말이다. 주인공은 박희태 전 국제회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른바 의원 빼가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자 자신이 이 내로남불의 논리를 들어서 반박했다는 것이죠. 하긴 22년 전이긴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두에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2018년에 막바지, 단돈 1,000원 아니 몇백 원으로도 삶을 꾸리는 노동자의 희와 비가 엇갈리는 것은 또 심지어는 생사가 엇갈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더구나 줄어든 일자리 탓에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가 뜨거운 이슈가 된 경제 상황에서 정작 스스로의 연봉은 예외였던 것일까?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처리된 예산 갈등, 그 와중에도 일사천리로 처리된 항목이 있었으니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면에 줄어들거나 증액이 취소된 예산들은 청년 일자리 예산,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 노인 기초연금 예산 등등 물론 제대로 일만 잘한다면야 세비 좀 올려줘도 나쁘진 않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란 툭하면 멈춰서는 국회, 텅 빈 본회의장의 풍경, 쌈짓돈같이 사용하는 특활비, 각종 외유성 출장.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 개발에 우수한 의원에게는 총 1억 9천만 원의 포상금마저 주어진다는데 비난에 못 이겨 도로 그 돈을 내놓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곤 하지만 그들은 과연 타인의 임금에 서슬같이 엄격한 만큼 스스로의 임금에도 엄격한 것일까? 내로남불은 내가 창작한 말. 그는 약간의 으스댐을 녹여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처음 꺼낸 이가 그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재적소는 이래저래 단어가 처음 태어난 바로 그곳, 정치권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